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외국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동반의 관계인가 대결의 관계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조정의 이유와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연중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지수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큰 무리 없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정은 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안정적인 숨고르기 차원의 조정, 이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언제든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수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2200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오늘은 또 삽니다. 물론 두 종목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큰 아웃라인에서 반도체라는 개념에서 다시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모습. 한편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네이버와 셀트리온을 사기 시작을 하죠. 그동안 네이버 많이 팔았죠. 셀트리온도 최근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사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오른 시젠 같은 경우는 파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셀트리온 헬스라든가 이런 쪽은 매도를 보여주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종목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상황들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들 7월 들어서 7월 30일 오늘까지 무려 1조 134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는데 2조 7400억이잖아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즉 삼성전자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5천억 이상 순매수하고 순매수 금액의 80%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단기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점대를 형성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유안타 증권의 자료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과, 두 번째로는 과거 2018년 3월 13일도 18년 5월 30일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하락 추세였거든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들은 다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 벌써 8월 내지는 9월에 조정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정받을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이 다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종목은 빠지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고점이라 해서 겁내고 이럴 상황들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1조 1341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입니다.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3월 달에 12조나 팔았습니다. 12조 5542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1조 2183억이니까 이거 1조 대가 비슷하죠. 매도한 1조, 7월 들어서 매수한 1조 대니까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는데, 먼저 3월 달에 가장 많이 파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KRX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3월 2일 날 지금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체 주식수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약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종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간에 주식 수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날 3월 달에 외국인들이 12조 5천억 파는 이 3월 달이에요, 여러분. 자, 3월 2일 날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하는 3월 2일 날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3월 31일 날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분명히. 줄었는데 얼만큼 줄었냐 하면 주식수로 2억 5,765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비중이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액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주식수로 봤을 때 3월 달에 2억 5,765만 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 보유 주식수가. 그래서 약 12조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어떤가 보죠. 자, 6월 달에도 1조 정도 팝니다. 많이 안 파는 상황이죠. 그러나 6월 달에도 보시면은 이 숫자 차이를, 즉 6월 1일 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와 6월 30일 날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식 수를 계산을 하면 약 1억 2,770만 주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6월 달과 비슷하게 7월 달에 반대로, 비슷한 게 아니고 반대로 샀으니까 당연히 7월 달도 최소한 이 정도 1억 주 정도는 외국인들이 7월 달에 사지 않았을까? 이렇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7월 1일에 비해서 7월 30일 오늘 숫자로 봤을 때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 겨우 4,20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천만 주 정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7월 달에 1조 1341억을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4,207만 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여기서 뭐를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돈들에 의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식수가 그만큼 확 늘어야 되죠. 이 4,200만 주는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루에 거래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4천만 주, 5천만 주가 하루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치 정도밖에 안 늘은 거예요. 7월달 한 달 동안 1조나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돈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인 것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최근에 올랐던 바이오, 은택트,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을 판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산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달러 약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유로화 강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성격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계 자금이 약 41.9%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미국계 자금들의 성격은 바로 패시브 펀드의 성격입니다. 즉 외국인들 투자 성향별로 우리가 분류를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 돈도 가장 많은 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패시브 펀드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이죠. 패시브 펀드는 바로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코스피가 올라간다 해봐야 코스피가 올라가는 정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코스피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 만큼만 손해를 보다가 팔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수익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개념의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패시브 펀드가 바로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좀 강한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외국인들 아니라는 것이죠. 즉 현재의 외국인들은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액티브 펀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국을 필두로 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케이만 제도, 이와 같은 대부분 유럽 쪽에 조세 회피 국가 쪽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바로 액티브 펀드이고, 공개적인 공모의 개념보다는 사모의 펀드의 개념이 강하고, 또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액티브 펀드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든 말든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단기적인 투자 성향인데,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 정도의 단기, 이런 개념이지, 단기란 개념이 뭐 일주일 단기 이런 개념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네. 그리고 일부 국부 펀드들이 바로 액티브 펀드의 성격인데,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바로 이 액티브 펀드 쪽의 자금들이 성장주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최근에 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은 조금 올랐으니까 또 그걸 팔고 나면 다시 성장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펀드 자금들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패시브 펀드 쪽에 미국계 자금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이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성격상으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즉 성장주와 경기주가 대결 구도로 자꾸 나가냐 하면은 바로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별로 없고 종목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올리고 수익 나면 팔고 다시 하나로 딴 쪽으로 가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지금 한쪽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이런 어떤 마치 대결 구도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계 자금들의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가 대결의 구도가 아니고 동반의 관계, 이런 측면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함께 들어오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성장주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가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미국계 자금의 패시브 자금들이 아직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는 없다는 측면을 여전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오늘 왜 셀트리온이 왜 못 가느냐, 특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영국 임상 1상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시세가 반영이 안 되느냐? 자, 주가가 시세가 반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은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신용잔고에 지금 막혀있는 이러한 구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재료들이, 좋은 재료들이 그동안도 많이 나왔지만 못 갔다, 그러면 이거 영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호재성 재료들은 그 당시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호재가 다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좋은 재료 나왔다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국 이러한 호재들은 때가 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30만원에 딱 턱걸이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제 이 꺼드린 선권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밀릴 때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정을 기다리셔야 돼요. 돈 없다 해서 대출을 끌어오거나 또 신용을 쓰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가주시면 되는 것이고, 내일도 장중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8대2의 비율로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셀트론의 가격이 비싸니까 자꾸 헬스케어 하실 필요가 없고, 8대2의 비율로 가져가시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이틀 늘어나면서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손이 잘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조정대로 버티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